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오늘 NBA 확정본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건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빠르게 경기 수도 많고 해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클리블랜드 대 휴스턴 요 경기부터 시작을 하면요. 일단 GTD가 중요해요. 에반 클리블랜드의 이제 핵심 에반 모블리와 휴스턴 같은 경우는 뭐 에릭 고든이 아웃된 점 상당히 이제 휴스턴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고 크리스천 우드까지 GTD에 떠 있어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모블리가 안 나와도 제가 볼 때는 클리블랜드가 일반승 정도는 챙길 수 있어 보이고요. 마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국내는 10.5, 해외 같은 경우에는 9.5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클리블랜드 마인까지 그래도 봅니다. 마인까지 보고 이게 기준점이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217.5까지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를 할 거고 일단 마인까지 보는데 당연히 모블리가 나오고 우드가 아웃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거는 뭐 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고요. 마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리고 모블리 나왔을 때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은 수비적인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득점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좋은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 이제 수비를 잘해서 이제 점수차를 벌려서 마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비 핵심이 에반 모블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블리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마인은 조금 쉽진 않다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경기 올랜도 대 애틀란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 일단 일반승을 봅니다.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거라고 보고요. 뭐 보그다노비치나 디안드레 헌터가 빠져 있지만 최근에 트레이 형의 활약이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승 정도는 지금 올랜도 상대로 충분히 해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애틀란타 불안 요소가 뭐냐면 수비가 불안해요. 수비가 올랜도에는 좋은 포인터 가드인 포인터 가드이자 득점은 이제 코렌 서니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업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요. 223.5인데 이거 오버까지 보도록 하고 핸디는 좀 어려워서 패스를 합니다. 7.5는 조금 어쨌든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다. 애틀란타 승 오버까지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라델피아 처음에 좋게 봤는데 지금 GTD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세스 커리, 조엘 엠비드, 벌칸 코크마즈 거기에 이제 조디 니안까지 이제 벤치 쪽에 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뭐 이 세 선수 중에 몇 명이나 이제 빠지거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엔비드 정도만 나와줘도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엔비드 정도만 나와줘도. 근데 기타 뭐 세스컬이나 코코마즈는 사실 잘 못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뎁스 면에서 일단 있는 게 좋으니까 니안까지 빠진 마당에 어, 벤치 자원들이 빠진 다음에 핸디캡까지는 조금 빡셀 수는 있다. 그리고 이게 핸디가 지금 5.5 정도면 사실 그래도 마인을 볼 건데 해외 같은 경우 7.5예요. 국내도 아마 기준점이 이 정도 올라갈 텐데 핸디는 패스하겠습니다. 핸디는 패스를 하고 언어버도 패스를 하고 필라델피아 일반승만 보고 넘어갈게요. 엔비드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저 경기는. 네 번째 경기 미러키 대 인디애나인데 일단 쿤버가 빠진 게 눈에 들어오고요. 벤치 쪽에 이제 커즌스나 매튜스까지 빠져 있는 지금 미러키의 현재 상황인데 크리스 미들턴의 일단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는 어제도 제가 생방 중에 이제 뭐 축구 초안에는 뭐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거 인디애나가 왜 역배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외는 지금 인디애나 정배고 인디애나가 마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핸디캡이 국내는 1.5잖아요. 마이너스 1.5인데 해외는 플러스 2.5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핸디캡이 정배, 역배가 바뀔 가능성이 당연히 바뀌겠죠. 바뀌겠고 인디애나 승을 봅니다. 어제 제가 인디애나 역배 되게 괜찮아 보인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거 크리스 미들턴이나 저스틴 할러데이 출전 여부 상관없이 인디애나 쪽을 일단 보고요. 어, 인디애나 핸디캡 승까지 어차피 높은 핸디캡이 주어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디캡 승까지 보고 언어바는 217.5인데 오버 보겠습니다. 217.5 오버까지. 이렇게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홈이고 3점이 좀 터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까지 본 거고, 하지만 이제 주전에서도 좀 사실 쿤버가 없고 주전들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인디애나 쪽이 사실 트레이드 리셋 버튼을 눌렀잖아요. 인디애나가 트레이드 이제 걸린 선수들이 많은데 자신의 몸값을 좀 올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뛸 거예요. 이게 팀이 리셋됐다고 오히려 막 대충 뛰지 않고 이제 어차피 갈 거니까 자기를 좋게 봐주는 팀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때문에 열심히 뛸 거다. 인디애나가 잡는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대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인데, 여기 경기 같은 경우 일단 OKC의 루돌트가 아웃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OKC의 퍼러미트 수비, 그러니까 외곽 수비가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어요. 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빠진 부분도 상당히 아쉽고, OKC 같은 경우 더군다나 높이가 낮아요. 높이가 낮은데 뉴올리언스 이제 공격적인 센터 이제 발란슈나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페인트 존에서 어려움을 겪을 꼬밑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오클라호마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사실 3점이 그렇게 기복이 엄청 심한데 루돌트가 아웃되어 있기 때문에 3점까지 조금은 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뉴올리언스 승을 보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 이제 1.5에서 4.5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린 게 이제 미러키랑 뉴올리언스 뭐 유타승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균점이 다 좀 불리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뉴올리언스 핸디캡 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4.5로 바뀐다는 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해외를 기준으로 4.5로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뉴올리언스가 마인 정도 뭐 가능성이 있다. 일반승 정도 충분해 보이고요. 여섯 번째 경기, 이 경기는 어려워요. 샌안토니오 대 샬럿인데 이 경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벤치 쪽에 로니워크 4세가 아웃이 된 샌안토니오고, 샬럿은 지금 플럼리가 일단 GTD에 떠있고 핸들러가 싹 다 빠졌어요. 라멜로 볼, 이시 스미스 싹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핸들링을 해줄 만한 선수가 딱히 없어요. 딱히 없다. 물론 뭐 테리 로저가 좀 해주긴 할 텐데 그래도 정통 포인트 가드는 아니거든요. 슈팅 가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벗기다 보니까 슛감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가 좀 의문이에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벗기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떨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요 경기 세난 승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포인트 가드가 빠진 부분은 분명히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플럼리도 일단은 GTD에 걸려있는 상황에 물론 빠진 다음에 스몰 라인업 돌릴 수 있는데 야구 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골밑이 좀 털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경기를 이어왔던 샌안토니오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점이 높지가 않아요. 3.5 마인까지 보도록 할게요. 언오바는 어렵다. 샬럿의 슛감이 어떨지 모르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언더 봅니다. 227.5인데 해외는 225.5까지 떨어졌어요. 언더 쪽을 보고요. 덴버 대 미네소타,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일단은 뭐 디안젤로 러셀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덴버 같은 경우도 윌 바튼, 에런 고든, 오스틴 리버스 뭐 이런 중요 선수들이 GTD에 걸려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결장자 싸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디안젤로 러셀이 나온다면 좀 미네소타가 프렌을 해준다고 보고요. 러셀이 아웃되면 덴버가 이긴다고 봅니다. 이렇게 딱 봅니다. 러셀 출전하면은 미네소타가 이길 확률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4.5%이면 좀 넉넉하다고 보고요. 러셀이 아웃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네소타의 좀 외곽이 좀 잠잠할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키치를 앞세운 덴버 쪽이
홈덴버기 때문에 또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포틀랜드 대 멤피스. 뭐 브랜든 클라크가 일단 아웃된 건 상당히 아쉽지만 카일 앤더슨이 일단 벤치에 버티고 있는 멤피스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레리는 쓰고 뭐 이런 리틀 쓰고 하면서 수비적으로 좀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너키치 있고 릴라드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CJ 맥컬럼까지 빠졌고 뭐 코디젤로 벤치 쪽도 아웃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멤피스 쪽이 더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멤피스 쪽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해외는 지금 2.5 멤피스가 2.5 마인이에요. 국내 지금 포틀이 이거였잖아요. 해외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멤피스가 정배가 될 확률이 높고 아마 뭐 비슷하게 2.5 마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멤피스가 저는 뭐 2.5기 때문에 마인까지 해준다고 보고 217.5 기준 언더 봅니다. 멤피스가 수비가 좋아요. 결국에 포틀랜드는 이제 공격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수비 쪽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 해도 공격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멤피스의 수비가 너무 좋다. 릴라드가 그리고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외로 멤피스가 좀 쉽게 가져갈 확률도 있어 보이고, 포틀랜드가 득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마언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가보면은 마지막 경기 유타 대 LA 클리퍼스. 요 경기 같은 경우 유타 일반승만 보고 넘어갈게요. 유타가 지금 어쨌든 뭐 폴조지나 닉 바툼이 지금 GTD에 걸려있긴 하지만 클리퍼스가 유타 상대로 상성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좀 빡겜을 하거나 플레이오프 정도 갔을 때 얘기고,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클리퍼스 잡았잖아요. 레너드 없는 상황에서. 물론 그때 미첼이 약간 몸 상태가 안 좋긴 했으나,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상성 관계이긴 한데 정규리기기도 하고 지금 뭐 GTD에 일단은 걸려 있으니까 유타가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거다 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